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혁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성주입니다. 오늘은 가슴 합병증 네 번째 시간으로 수술 후 나타나는 가슴 모양의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모양의 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슴이 수술하고 어떤 일정한 예쁜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 방향으로 뒤틀린 모양이 나타나서 불만족이 생기는 경우죠. 모형물이 위로 올라가면 위가 불룩해지겠고 밑으로 내려가면 밑빠짐이라고 그러고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옆빠짐. 너무 중앙으로 두 보형물이 모여서 만나게 되면 유방합체증 이런 현상으로 결국은 보형물이 상하 좌우로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인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모양 변화를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원인들이 있는 거죠. 위가 불룩한 경우는 부축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밑으로 빠졌다는 거는 수술 시에 공간 박리가 좀 그쪽으로 많이 됐다든지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피부가 너무 얇거나 풍광 모양의 경사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형물이 중력 방향으로 시간이 가면서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속단할 수는 없죠. 한 가지로. 이런 모양 변화가 밑쪽이나 위쪽 이렇게 생겼으면 수술 시 숙련되지 못한 부분들의 원인이 한 70~80%는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환자분의 피부가 얇은데 과도한 박리라든지 새가슴이 아주 심한 이렇게 경사도가 심한데 외측 박리를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을 때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실을 딱 따질 수는 없지만 좀 더 수술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잘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피부가 얇으신 분들, 어떤 골격에 흉곽에 기형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흉골이 안으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방합체증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저도 환자분한테 꼭 설명드리지만 수술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생기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박리를 할 때는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가지 않게.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게 안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형물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했다면 뭔가 과하게 될 수 있죠. 거꾸로 새가슴이 심해서 흉벽이 외측으로 많이 이렇게 꺼져간다. 그럼 보형물도 당연히 이쪽으로 흐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또 바깥쪽 박리를 수술할 때 제한을 두고 해야 되겠고, 또 조직이 너무 얇고 가슴 밑선에 조직이 굉장히 얇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밑선이 빠지기 쉬우니까 밑선 봉합을 더 단단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환자하고 상담할 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수술자는 고지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이야기를 상담을 들으셔야겠죠. 내 체질상, 내 골격 구조상 그런 위험이 있구나라는 거는 가슴을 수술하기 전에 꼭 알고 하셔야겠죠. 해결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수술을 적절하게 잘 받으신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공간에 변형이 생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공간의 변형이라는 거는 그 공간을 싸고 있는 막이 피막이에요. 그 피막을 잘 성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막이 이루고 있는 부적절한 공간을 잘 3차원적으로 공간을 다시 만드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축이 특별히 있지 않은 한은 그럴 이유는 없어요. 물론 과한 사이즈 그런 것들이 원인이겠다 싶으면 한 사이즈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 보형물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는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얇아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조직들이 보형물의 중력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술 후 한 6개월 이내에 발생하고 그 정도가 딱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변화가 있다면 6개월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변화가 딱 됐을 때 또 손을 봐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는 상담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불알을 잘 차는 거, 아래쪽 옆쪽으로 보형물이 움직이는 거를 막아주는 거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특정한 기관들, 수술 후에 피막이 완성되지 않은 기관들에 과한 프레셔가 가해지는 것들, 엎드려 주무신다든지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조심해 줘야겠죠. 그런 것들은 아마 가슴 수술을 하시는 병원들에서 다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가슴 성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 변화들에 대해서 내용은 많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수술 전에 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내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니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슴 성형 마지막 기타 여러 가지 합병증들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